안녕하십니까. 자, 세중국 도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뭐 중요한 얘기보다는 이 아파트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주저리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변창흠 그 LH 사장께서 조금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대한 생각부터 해서 전반적인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까지 한번 좀 여러분들이랑 뭐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주저리 한번 그냥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를 조금 다르게 만든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거 이제 보여드리면서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책인데 참 책 제목이 정말 너무 와닿아요. 기적을 이룬 나라, 자, 기쁨을 잃은 나라. 우리나라 자체의 기적은 이루었지만 정말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정말 눈부시게 성장을 했죠. 근데 개인들은 아직도 자신의 기적을 위해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옥스퍼드 출신의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 눈으로 본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자체는 굉장히 성장을 했지만은 개인들은 아직도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다. 기업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계속 회사에서 쫓겨나는 희한한 현실이죠. 왜? 우리나라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기업들은 모든 게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 일했던 역군들은 다시 회사를 잘리게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은 자동화가 되면서 자기의 일자리는 일어나고 기업들은 자동화가 되면서 훨씬 더 이익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참 희한한 나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살아남으려고 경쟁을 하게 되고 참 그런 걸 이 외국 사람들의 눈에서 본 우리나라 현실인 거죠. 참 치열하게 살아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딜레마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3기 신도시 다르게 짓는다. 이제 오스트리아 빈인데 참 우리나라랑 다르죠.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이 하나의 건물들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모여서 그냥 하나의 도시를 이루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외국은 만들어졌을까? 이러면서 왜 어떤 생활의 만족도가 최고일까? 자, 아파트가 하나의 작품이 되고 그 도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예요. 이제 오스트리아 빈인데, 우리나라는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는 뭐가 다르냐면, 신도시도 지금 이렇게 짓고 있어요. 옆에 땅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구도심처럼 지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이 이렇게 많은데, 구도심처럼 지어 놓으면, 이게 김포거든요. 김포에 가면서, 저희 강화 가면서 김포를 한번 들렸었어요. 강화 가면서 김포를 한번 들렸었는데, 정말 이러면은 신도시 망한다라는 게 딱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냐면, 구도심, 그러니까 서울이랑 비교를 하면 서울이랑 똑같이 지어놓고서 외곽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결론은 나간 사람들이 마치 망해서 잘못돼서 나간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것을 외곽으로 옮겨놓은 거죠. 서울에 있는 집들을 똑같이 지어놓고서 외곽에 똑같이 지어놓고 너 외곽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 지역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허탈감이 생기겠죠. 근데 외곽에다가 정말로 전원아파트처럼 전원주택단지처럼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도 아마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심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싫어서 그렇게 좀 평온한 숲속에 있는 마을처럼 그런데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맛으로 가게 되면 그 외곽에 짓는 아파트들도 외곽에 가는 사람들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허탈감이 안 생기고 이렇게 땅이 많은데 그렇게 지어놓으면은 훨씬 더 좋은 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짓느냐? 이거는 국가의 이기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기심인데 왜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 열광을 하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도시 기반 시설 또는 도시 계획 시설을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주택 부분을 민간에 맡겨야 정상이에요. 오스트리아 빈처럼 도로는 나라가 만들고 공원도 나라가 만들고
무슨 뭐 우리 도서관도 나라가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머지 블럭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뭐 공원도 나라에서 다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 대단지로 만들게 되면은 그런 도시 기반 시설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그냥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라는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 도시가 필요하면서 꼭 생겨야 되는 시설들 이런 기반 시설들을 안 해주고도 나라는 다른 데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할 때 나라는 항만 시설이라든지 무슨 뭐 고속도로 뭐 제철 뭐 이런 중공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했고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질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고 획일적인 아파트로서 그 모든 것을 민간한테 대체를 시킨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나라가 해줘야 될 부분을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므로써 민간한테 모든 걸 전가시키고 그러면서 민간은 주택도 분양을 받으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공동시설들, 공원 같은 것도 본인의 돈으로 다 처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가 기반시설들을 안 만들어주니까 아파트 외에는 나라가 기반시설, 공원,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을 안 만들어주니까는 아파트를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로 바뀌었죠. 그런 거를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나라로 바뀌다 보니까는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요. 아파트에 대한 인기만 높아지고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지 않은 곳은 온갖 동네 쓰레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도로도 좁고 뭐 그 안에 기반시설 도서관이나 공원이나 뭐 이런 놀이터 이런 건 있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아파트가 인기가 높아지고 당연히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신도시에도 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신도시를 다르게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해보는 건데 외곽에다 그렇게 지어놓으면 김포에 가는 사람들이 서울의 전셋값에 눌려서 쫓겨난 게 아니라 그런 자연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부자들과 또는 뭐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획일적으로 부도심과 똑같은 아파트 형태를 외곽에 지어놓고 거기에 있는 신도시 사람들은 정말로 서울에서 쫓겨난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가 더 슬럼화되고 인문적인 환경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여하튼 간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본은 해결 안 하고 지금 나라가 이제 투자를 안 해주고 아파트 자체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만 부정을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부작용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도 어떻게 했었냐면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잠실에 있는 뭐 아파트인데 아파트 안에 공원이 있죠. 아파트 안에 공원이 있어요. 희한하죠. 뭐 희한하다고 생각을 못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뭐냐면은 재건축을 하면서도 기부 체납을 이 아파트 안에다 했어요. 되게 이기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부 체납을 했지만은 결론은 외부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가 쳐지면서 나라가 이런 기반 시설들을 안 해놓고 본인들이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기심이 발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분양가에 공원이나 놀이터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애기들이 와서 놀이터를 이용하면 너 이 아파트에 사니 안 사니? 안 살면 나가. 참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진짜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꼬마 애들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진짜 그네 타고 시소 타는데 이 아파트에 안 산다고 나가라고 하는 이런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가진 나라가 사실 저희 나라밖에 없어요. 아파트 값 떨어질까봐 무슨 커뮤니티를 만들고 카페를 만들어 갖고 생쇼를 합니다. 진짜로. 저희 아파트도 카페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저희 신규 아파트인데 무슨 뭐라 그러죠? 기부금 내고 막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 잘못될까봐 진짜 가슴 졸이면서 막 거기 올라오는 글들 보면 참 진짜 질 떨어진다는 생각 좀 많이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 기부 체납을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아파트 안에다 했었는데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 체납을 하다 보니까는 오세훈 시장도 이 꼴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 체납에 대한 법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은
주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곳에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재건축하는 것들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기부 체납을 하지 못하고 외부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게 주 간선도로에 다 접한 곳에 이런 기부 체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기부 체납 개선을 어떻게 됐냐면은 이 공원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더 좋겠는데 왜 공원이라고 표시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레미안 대치 팰리스, 그러니까 청실 아파트 재건축한 건데 이제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곳에 기부 체납을 했죠. 옛날 같았으면 여기에 기부 체납을 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헬리오시티 보면은 이제 요 앞쪽은 다 기부 체납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전체가 이제 가락시형 아파트였는데 요쪽은 이제 기부 체납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지 지분에서는 빠진 거죠. 자, 이제 기부 체납은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3기 신도시 다르게 짓는다라고 그 변창흠 그 LH 사장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이제 아마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단적인 이기심을 발동시키는 대단지로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공공 부분은 좀 나라가 지원을 하고 저층으로 지어지면 뭐 오스트리아처럼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 단지와 그 외부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너 이 아파트에 사냐 안 사냐, 안 사면 나가라, 이런 참 유치한 그런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근데 땅을 이렇게 블럭형으로 팔아야 되니까는 또 이렇게 갑자기 바뀌진 않겠지만 최소한 3기 신도시는 구도심으로 옮겨놓은 김포 한강 신도시 이런 것처럼 짓지 말고, 이거 좀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 그냥 포일 숲속단지 정도는 지어져야 되지 않겠냐.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지어지면 외곽에 나가더라도 나는 그게 좋아서 나간 거지 없어서 나간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진짜 있는 사람들도 같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최소한 요 정도는 지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사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그래서 참 대한민국에서 정말 살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것이 이상적인지 알면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진짜 집값 너무 비싼 거 사실이에요. 내 소득은 안 오르고 기업들 소득은 되게 많이 오르고 있죠. 그죠? 이재용 같은 경우는 60억인가요? 증여받았는데 지금 재산이 9조라면서요. 도대체 몇 배를 버는 겁니까? 몇 배가 늘어난 거고. 하여튼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상위 그룹은 굉장히 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집값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좀 떨어져야지만이 참 좋겠다. 하지만 집이 비싼 모든 사람들이 안 사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저도 이제 저 즐겨보는 유튜버가 있는데 돌디라는 그 좀 귀여운 애가 있습니다. 걔가 한번 비트코인을 설명하면서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궁금하시면 한번 돌디 거를 한번 보시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서로 못 믿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블록체인의 어떤 논리라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딜레마는 뭐냐면 다 안 사기로 했는데 누군가는 배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이상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폭락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집값이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안 산다 막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사고 나면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안 사니까는 팔리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가격은 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런 이상적인 집값을 주장하면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누군가는 우리 사회에서 떨어져야 되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마저도 그 중에서도 배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집값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격으로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까지도 한번 좀 되게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고, 3기 신도시도
좀 새로운 도시로 기존의 구도심을 옮겨놓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다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일인으로서 변창흠 LH 사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3기 신도시는 다르게 만들어지면서 외곽에서 쫓겨나가는 기분이 아니라 외곽으로 쫓겨나가는 기분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가 좋아서 떠나는 도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냥 오늘은 주저리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잘들 생각을 해보시고 이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 번은 좀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집값이 이렇게 좀 오른다라고 할 때 좀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저희랑 계속 하시면 제가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